샤론에 꽃필 때 오늘은 사고로 머리를 다쳐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 다시 시작해 희망을 전하고 있는 우은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저야말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승무원 출신 작가이자 강연자이자 유튜버인 다재다능한 우은빈 씨는 2024년 1월 머리를 보도블럭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로 좌뇌 95%가 손상되고 머리뼈의 5분의 1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20에서 30%였지만 기적적으로 일어나 끝없는 노력으로 회복해 우리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계신 작가입니다. 그 사고 당한 지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도 여전히 몸은 크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두개골 수술은 다 마쳤지만 그 왼쪽 관자놀이 뼈 3cm가 비어 있다 보니까요. 이런 거죠. 그 고통이 누가 진짜 칼로 막 슥슥 그어내는 것 같고요. 망치로 확 쳐버리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청각장애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병원에서 반년 동안 지내면서 고여있던 피가 계속 쏟아져 내렸어요, 귀로. 만약에 그게 그대로 굳어버렸다면 청각장애가 되었을 텐데요. 피는 쏟아져 내렸지만 그만큼 청각장애는 겪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명현상이 엄청 심해서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남이 보기에는 진짜 신나서 말하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요. 제가 말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귀에서 엄청 울려서 말을 하면 울려요. 네, 시끄럽고 네. 아파요. 지금도요? 네, 아프기까지 합니까? 이명이? 왜냐면 네. 뭐랄까요? 네, 막 시끄럽고 웅웅거리고 후각장애를 겪고 있어서 맛이 그냥 없으면 괜찮겠는데요. 전 다 느끼하고 역겨워요. 아,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다 지금도? 보니까 네, 지금도요.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이래요. 맛있는 향이라는데 맛있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뭔가 역겨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숨을 참고 코를 막고 음식은 꾸역꾸역 먹지만요. 그래도 또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정말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언어장애와 인지장애를 겪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네. 말을 잘 못할 거고 네.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라고 가족에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저 지금 그래도 말 잘하잖아요. 정말 잘하세요. 그죠? 네. 네. 근데 승무원 출신이시지만 아나운서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승무원이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요.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됐어요. 네.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저는 그 흔한 교환학생 어학연수도 한 번도 안 가봐서요. 해외도 많이 나가보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뭘까? 그것은 바로 승무원이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기특한 마음이 있었네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 네. 집안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본인이 감당해야 될 위치였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요. 저희 엄마도 이제 호텔의 청소부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시고요. 네. 아빠도 마트 경비원 등 일을 하시면서 네. 노력하셨고요. 저도 이제 승무원으로 월급을 받으면 집안에 도와드리는 걸로도 많이 잘 써먹었다. 써먹었고. 네, 도왔다. 네. 네. 이제 이랬어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작가님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계시지만 네. 혹시 사고가 있던 그날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날을 좀 기억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서 들었는데요. 네. 저는 그날도 제가 취업 준비생들, 승무원 준비생들을 만나러 가서 강연을 하는 신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옷도 근사하게 입고 구두를 신고 신나게 딱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었는데요. 네. 2024년 1월 27일이 추운 겨울이잖아요. 네. 하필이면 미끄러운 인도에서 제가 발을 헛디디면서 뒤로 확 넘어졌는데요. 그때 하필이면 보도블럭에 머리를 퍽 세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 좌측이 손상이 되었고 허리도 골절되었고요.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께서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대요. 머리를 다친 게 그렇게 심각한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사망할 확률이 80%다. 80%. 네. 그래서 일단 마음의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심각성이 거의 가족은 포기. 사망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심각했던 건가요? 네, 사망할 확률이 80%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가족이 얼마나 낙담했을지 저도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 작가님은 그 당시는 기억이 안 나고 가족들의 얘기로 그 상황을 들으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사고를 당했고 이 수술 후구나. 이제 그게 인지가 그때 딱 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되지는 못했는데요. 네. 중환자실에서 눈을 제가 일주일 만에 거의 처음 눈을 딱 떴을 때요. 네. 일주일 만에. 네, 누워 있는데 손발은 묶여 있고요. 묶여 있고. 네, 고개를 이렇게 저었을 때요. 네. 환자처럼 보이긴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링거가 가득한 채로 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인식이 안 돼서 이게 꿈인가? 근데 저 의사나 간호사 같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분주하게 또 나한테 막 지금 달려오지? 나 납치당해서 몸 조사하나? 뭐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남편 봐야 되는데. 근데 남편의 얼굴이 또 정확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뭐지? 일단 자자.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 누구 다 얼굴도 기억이 안 날 나고. 정도고 네. 유일하게 아빠만 기억이 좀 났어요. 아빠를 봤을 때요. 중환자실에서는 하루에 딱 20분만 가족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엄마는 일부러 제 옷을 입고 왔어요. 네. 뭔가를 알아봐 주길 바래서요. 저는 엄마를 딱 보자마자 아줌마 왜 제 옷 입었어요? 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엄마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 나 좀 빨리 꺼내달라 했대서 아줌마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저 빨리 내보내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연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오빠라고 말해버렸어요. 기억을 잘 못한 거죠. 근데 아빠는 아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승질을 내면서 아빠 잘 봤어. 아빠 빨리 나 풀어줘. 이랬는데 아빠가 못 풀어주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저는 가족한테도 화를 내고요. 간호사 의사분들한테도 안 풀어주니까 계속 화를 냈어요. 답답하니까 묶여 있어요. 네. 영문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고의 수술에. 네. 그런데 이제 거울을 보고 그 당시 네. 본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내가 수술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때 네. 심정이 어떠셨어요? 먼저 머리가 반은 찌그러진 것을 3주 만에 보게 되었는데요. 중환자실에 2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에도요. 압박붕대를 계속 머리에 해놔서 몰랐어요. 네. 근데 압박붕대를 풀고서 거울을 딱 봤는데 일단 보자마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SNS나 책이나 뉴스 기사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머리가 찌그러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보면서 나중에 제가 이게 뭐냐 진짜 이거 어떡해 나 어떡해 이런 소리가 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머리가 이렇게도 말을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고요. 가족에게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후각장애로 병원 밥이 맛없어서 못 먹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나 그거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 떡볶이 먹어보고 싶어. 나 된장찌개 먹어보고 싶어.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가족에게 계속 나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줘 그거 하는데 가족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뭔지. 네, 그 전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거 왜 몰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도 가족들은 나도 맨날 까먹어. 맨날 잘 말 못하잖아. 은빈아 그거 있잖아 그게 뭐지? 은빈이 이거일까? 떡볶이일까? 김치볶음밥일까? 덮밥일까? 하면서 계속 예시를 20개, 30개 이렇게 줬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은빈 씨가 다시 그 단어를 찾아서 또 얘기하고 네. 가족들이 언어 치료까지 도와준 셈이네요. 네네네. 처음으로 그래서 떡볶이를 떡볶이라고 하는 거였구나. 네. 그럼 떡볶이 말고 그거 이러면 또 떡볶이 말고 오뎅? 이렇게 네. 그럼 전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은빈 작가님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네. 부모님과 남편들이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가족들은 그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던가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네, 제 앞에서는 늘 웃어서 잘 몰랐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근데 왜 웃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시어머니도 바깥에서는 엄청 울면서 저의 모든 가족은 제 앞에서만큼 웃으면서 왔나 봐요. 근데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저는 이게 바로 저의 친오빠가 제가 다친 날부터 쓴 일기예요. 27일, 28일, 29일. 근데 여기를 보면 가족이 얼마나 절망하면서도 기도를 했는지 사람만 달라고. 네, 어떠한 장애든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그저 사람만 달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울면서 네, 오빠가 이렇게 일기를 많이 써서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보면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한참 후에. 네. 그 힘든 회복의 시간을 가족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남편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나한테 너무 힘이 됐던 말 있을까요? 네. 남편은요. 제가 머리 반쪽일 때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모자를 계속 썼어요. 남편만 보면요. 남편은 항상 얼마나 지금 더 예쁜데 얼마나 귀여운데 그러면 저는 또 안 믿어요. 그럼 모자 쓰면서 내가 뭐가 귀여워. 솔직히 말해. 이러면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야. 은빈아 너의 눈빛이 얼마나 똘망똘망하니 아기 같아. 아름다워. 이렇게 계속 저를 칭찬해줘서요. 너무 자신감에 또 전 그래서 제가 진짜 이쁜 줄 알았어요. 진짜 이뻐요. 정말 귀여웠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와. 작가님 앞에서는 씩씩한 척 하는 보이는 그 부모님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셨을까요? 부모님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 작가님도 그걸 알고 계셨나요? 전혀 우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쩜 그렇게 제 앞에서 맨날 웃는지 열받는 거예요. 그치.
나를 안 사랑하나, 걱정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네. 본인이 그쵸, 힘든데. 그쵸. 네. 그런데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요. 자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피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엄마 아빠는 괜찮아. 나을 수 있는 거야. 걱정 마. 뭐가 나 다 알아. 괜찮아. 하면서 그 웃는 그 에너지는요. 죽을 것처럼 힘드는 웃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웃을 수 있어요. 정말 슬픈 상황인데도 정말 슬퍼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면서 해야 될 그 에너지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실망하게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밖에서는 울고 와서는 안 그런 척 하고 돌아가서 서로 또 고통스러워하는 거 눈에 안 봐도. 그래서 그게 핏줄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빨리 나는 치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이 해준 말 중에 가장 기쁜 울지 않기로 했는데 이건 그 눈물 아니죠? 가족은 눈물 아니죠? 눈물은 가족을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아프겠지요? 마음이죠? 네. 아니, 눈물이세요? 박주정 인정하세요, MC님이 저를 울리셨습니다. 나는 내 상황이에요, 내 상황. 네. 아니, 내가 겪어봐서. 네. 박주정 MC님이 더 그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딱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어서 눈물이 나네요. 아, 그럼 이건 눈물이네요? 네. 아유,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더 울어도 되겠네요. 네. 은빈 씨가 그렇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네, 슬픔이 아니고 그 고마움을 눈물로 표현하신다고 보여요. 네, 아름다워요. 우와. 맞습니다. MC분들 심리 상담 받으러 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속이 약간 더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부모는 자기가 당했으면 견뎌낼 수 있어.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그걸 우리는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요. 애간장이 다 녹아버려요. 그런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이 우리 작가님한테 해줄 가장 따뜻한 말이 하나 기억난 게 있나요? 제가 머리가 찌그러진 걸 보고 조금 힘들어할 때마다 은빈아 너는 너일 뿐이야. 여전히 얼마나 어여쁘고 멋있어.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 봤어? 본 적 있어? 그러면 오히려 또 가족은요. 은빈아 신기하지? 처음 봤지? 그게 또 얼마나 큰 너의 행운이자 복이야? 신기한 거를 너는 가진 거잖아. 남들이 못 가진 거 가져본 거야 먼저. 막 하니까 전 또 뭐지? 그런가? 근데 이 말을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 저도 받아들이게 되었었고요. 가족분들이 정말 은빈 씨만큼 밝고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현명하시고 전문 치료자들 같은 지혜가 있으시고 그 아버지 처음에 딱 얼굴을 알아봤던 그 아버지요. 네. 은빈 씨 사랑 많이 해주신 아버지 오늘 같이 오셨잖아요. 네, 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아버지. 아우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 훌륭하세요. 네. 네, 은빈 씨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들의 지혜로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희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은빈이가 그래도 참 워낙 평소에 밝고 또 맑은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은빈이가 그렇게 아주 재활 의지도 갖고 있었고 네, 참 본인 노력이 제일 좀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격려하는 너무 아름다운 가족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하는 딸을 보니까 아버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조금 전까지는 되게 좀 이래 가슴이 뭉클뭉클거렸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저 본인은 어땠을까 하는 그걸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더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아버님 그 당시에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전화 받고 응급실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싶은. 무슨 말로나 제가 형용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냥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가슴 속에 잠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야 사위나 저쪽 그 시어른들도 그냥 뭐 하염없이 그냥 울기만 했었어요. 저희들끼리 이제 조금 단합을 했던 것은 네. 야, 뭐 우리가 자꾸 운다고 해서 어떤 무력감도 느끼지만은 뭐 우는 게 능사가 아니자.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좀 차분하게 뭐 수술 과정이나 그걸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래 마음 좀 진정시켰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 따님이 지금 여기서 혹시 말실수하면 어쩔까?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데 또 대답을 너무 저렇게 잘하니까 근사한데 그 안에 너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까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맞아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잘 지켜낸 우리 가족, 아버지와 우리 현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정말 그런 힘든 과정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잘 극복해내셔서 저에게 이렇게 희망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10년이나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책을 내고 네. 이제 작가와 강사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예, 그런 이유가 또 있으셨나요? 아, 네. 제가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요. 네. 저는 늘 과거에 집중했어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미래는 확신할 수 없는 환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에 집중하라. 네. 이런 Here 말 and now. 하잖아요. 예. 저는 그 말이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화내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던 아빠를 늘 떠올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승무원이 되어서도요, 이 시간 또한 10년 뒤, 20년 뒤엔 내 과거로 남을 텐데, 만약에 열심히 기록하지 않으면, 네, 글을 쓰지 않으면, 아, 그때 승무원일 때 월급 집안 많이 도와드려 힘들었지. 이렇게 혹시나 안 좋게 생각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승무원일 때부터 기록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승객들과의 재미난 이야기, 감동 이야기, 또 저를 조금 힘들게 했던 진상 승객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네.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걸 다 열심히 글을 썼고요. 네. 그래서 책을 출간한 것도요, 힘들게 백지에서부터 책을 쓴 게 아니라 10년 내내 네, 비행하면서 썼던 메모를 그렇지. 그거를 책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2권의 책을 썼고요. 강사도 힘들지 않았던 게요. 하도 많은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말할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네, 뭐가 네. 있나요? 쏟아낼 말밖에 없잖아요. 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뭐 다른 승무원 동기들은 아, 뭐 별일 없었어. 아, 힘들었어. 이렇게 끝나지만 저는 기록을 막 들춰보면은 너무 많은 승객분들과의 이야기가 막 다 있으니까 힘들었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이 다 있으니까 강의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또 저한테 지난 저의 이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본인의 기록. 네. 저는 단순히 일기만 쓴 게 아니라 미래 일기, 감정 일기, 그리고 자기 확언 일기, 꿈꾸는 나의 미래에 대한 나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쓰고 뭐 그랬어요. 근데 가족이 이걸 다 가지고 언제부터 쓴 와서 거예요? 그게 일기? 이거는 승무원일 때부터요. 그러면은 은빈 씨 그때 글은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다행히 글은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언어장애는 자음, 모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네. 숟가락, 젓가락질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도 읽을 수는 있어서 가족들이 가지고 와서 보면서 이게 네,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말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 기록을 보면서 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이야기는 그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에 집중했어요. 나 환자고 거울을 보면 이렇게 믿기지도 않는 모습인데 여기에 집중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맞아. 과거를 생각해야 됐지. 오히려 힘들 때 집안이 어려웠을 때 따뜻했던 다정했던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처럼 지금도 은빈아 단순히 다친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열정에 넘치고 그랬던 사람인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가족이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거를 막 보면서 네네 막 연습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 메모하는 습관이나 매일 그 일기를 쓰거나 그런 걸 좋아하셨나요? 네. 원래부터? 네. 그랬군요. 일기 쓰고 기록했던 그것들이 그 사고 이후에 은빈 씨의 그 기억을 되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도 맨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네.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남편과의 일기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쓰는 일기, 그리고 저를 혼낸 상사들을 쓴, 네. 뭐 그럼 저의 마음을 쏟아내는 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기쁜 일이 있었고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그 소중한 일기를 네.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까 재밌는 거 읽어주세요. 네, 아까 이거는 바로 저의 미래 일기인데요. 미래 일기. 네. 꿈꾸는 미래 일기에 대해서 써요. 네. 그럼 이때 일기를 쓸 때가 언제였지요? 다치기 전? 네, 다치기 전에도 썼고요. 다친 이후에도 이렇게 미래 일기를 네. 쓰고 계시는군요. MBC 강연자들 나갔을 때도 조회수 900만이다 썼는데요. 네. 4만 얼마 나왔어요. 네, 오늘도 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쓸 겁니다. 은빈 씨의 미래 일기에 샤론의 꽃필 때가 출연하는 거네요. 그렇죠. 와. 네네. 샤론의 꽃필 때에서 나랑 MC님들 대박 났다. 조회수 500만이다. 또 쓸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다르죠. 정말 남다르신 분이에요. 저도 그 우은빈 씨 작가님의 사연을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 이분보다 더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발음과 표정을 저렇게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프시기 직전의 일인가 후의 일인가가 궁금해서 네. 다시 그 연도를 찾아봤더니 아프신 후의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픈 거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감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걷고 네. 또 말하고 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봐서는 엄청난 지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2024년 1월 며칠이라고 했죠? 27일이요. 그러면 지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큰 수술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많은 사람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겨냈나요? 말부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것처럼요. 네. 저의 말하기를 늘리기 위해서 가족이 매번 질문을 했어요. 네. 그냥 무조건 이거 공부해, 외워. 너 환자야, 정신 차려. 이러지 않았고요. 은빈아, 오늘은 좀 기분이 어때? 은빈이 이제 마음은 어때? 언제 빨리 또 친구 누구 만나고 싶어? 막 질문을 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도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데 친구 누구 걔를 기억은 나겠는데 어떻게 말하지? 이게 많이 힘들었는데요.
의사나 치료사분들을 만나면 보통 보호자분들이 막 더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너가 의사 선생님한테 너가 얘기해. 너가 질문하고 너가 들어 이랬어요. 그땐 저는 또 말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서 네 의사분. 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이렇게 막 얘기를 그래도 시도를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 보이잖아요. 네, 다른 환자분한테도 옆에서 같이 치료를 받으니까 먼저 질문하고 얘기하려고 모든 사람한테 저는 다가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늘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의 단어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네. 시도, 다름과 다름. 우리들도 잘 쓰지 않는 단어만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타고나실 정도로 그 언어의 천재형인 것 같아요, 이분은. 네. 그리고 거기 맥락에 맞는 단어를 이렇게 잘 쓸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정상도 이렇게 못 씁니다. 근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쉽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본인이 뿌듯해졌죠. 네. 그랬을 것 뿌듯했고,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의 기분. 지금 또 이렇게 저 칭찬해 주시니까 나 잘하는구나. 네. 기분 너무 신나고 짜릿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충분히. 선생님이 그 강연 프로그램 저도 그거 보면서 이분 왜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으시지? 네. 동작까지 하시면서 타고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은빈 씨가 오늘 샤론데 꽃필 때에서도 그렇게 모션 동작 하시면서 네. 대답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너무 멋있었거든요. 네 정말 유쾌하게 하는 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은빈 씨한테. 근데 아까 우리 우 작가님 사고 전에 나는 이랬는데 사고 이후에 나는 이래요 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큽니다.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강사로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요. 와, 성공, 성과, 성취, 너는 다 가졌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일만 하느라고 1년에 한두 번 엄마를 보면 많이 보는 거였고요. 전 친구들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 동안 못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저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다치기 전에 우선순위는 1위였어요. 다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게요. 이전에는 제가 환자라는 존재, 보호자, 아픈 사람 보이지가 본 적이 않았어요. 없어. 예. 네. 그런데 제가 환자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보는 시선과 시야가 넓어져서요. 지금은 저도 환자 보호자분들을 위하여서 더 지내게 되었고 후원하게 된 것도 그런 분들에게 하게 되었고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나 소중하다는 거를 왜냐면 제가 환자일 때 가족과 친구들은 저를 1순위로 삼고 살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휴가를 쓰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메시지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어서 보내요. 영상으로 그리고 답장을 하래요. 왜냐하면 저의 언어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친구들이 또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 우선순위가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고 사랑인데 너 너무 그래. 너 이러려고 다쳤구나. 너 이제 깨달았구나. 앞으로는 사람을 도우면서 살자. 사람한테 힘이 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감동적이에요. 어머, 우 작가님이 저를 울리셨어요. 네. 근데 왜 기쁘죠? 그러니까 이게 감동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에요. 눈물이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를 울리셨어요. 점점 어느 길로 가고 있는 느낌. 네. 이분이 또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직접 또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유튜브와 인스타를 이런 걸 올렸잖아요. 이런 일들을. 어떤 생각으로 또 이 일은 또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일단 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요. 네. 아, 머리가 찌그러진 이 모습을 너도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지 않을까? 용기를 왜 너는 받으려고만 하니? 용기를 내야지. 바로 그거예요. 이거 너무 멋있다. 네. 그래야 더 큰 에너지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 핸드폰을 놓고요. 네. 좋은 카메라는 없으니까요. 이제 핸드폰을 놓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 영상이 200만 넘는 조회수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말 잘한다 했지만요. 저는 그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고저쩌고. 네, 저는 현재 개두술 수술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촬영은 1시간이 넘었어요. 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말이 잘 안 말이 나오고 나오니까. 단어를 자꾸 틀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원고를 보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원고도 그래도 제가 직접 다 써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됐던 건 단순히 저처럼 뇌손상, 머리 다친 사람들을 전 만나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요. 암이나 또 다른 백혈병, 그럼 저희처럼 머리를 다치거나 병든 사람이 아니어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정말 큰 용기를 받았다고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또, 그래. 공개하길 잘했다. 그럼 계속하자, 은빈아. 아프지만 계속하자. 이게 바로 너의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촬영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 촬영을 그러면 혹시 뭐 가족들이 도와주기도 하셨나요? 가족들은 정말 미운 게요. 솔직히 저는 편지란다. 편지가 아니라 원고죠. 네. 원고도 써주길 바랐어요. 네. 근데 원고도 너의 영상에 너가 말하는 거고 너의 유튜브야. 너가 써 이래서요. 저는 뭐? 안 써줘? 알겠어 해서 저는 원고도 제가 정말 엉망으로 일단은 써버렸어요. 네. 그러면 틀린 단어들을 첨삭을 해줬고요. 원고도 제가 다 써. 그 편집도 제가 편집해. 힘든데 가족은 그렇게 해야 제가 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덕분에 환자일 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진짜 대충 편집하고 올려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전 지금도 편집을 엄청 빨리 하고 막 올려버려요. 네. 사람들은 편집 잘 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네, 저를 보는 거잖아요. 네. 돈 많이 주고 편집 그거 시킬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다 했습니다. 가끔 고마운 거는 이제 가족들은 그래도 제가 빨리 나 찍어줘. 나 다 나을 거니까 이것도 빨리 찍어 하면은 가족들은 촬영은 한 번씩 이렇게 해준 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은빈 씨 그 재활하랴, 유튜브 만들랴, 편집하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은비 씨 작가님 모습을 보고 계시면요. 사람들이 자, 기적이다. 미러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방송에서 인생 강의도 하고 토크쇼 출연도 하고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방송 문의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언제부터? 그 머리가 찌그러진 모습을 공개하자마자요. 이게 저는 한국 최초인지 몰랐어요. 한국 최초로 머리가 찌그러진 모습을 공개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있긴 있어요. 네, 꽤 있긴 있는데 차마 공개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 문의가 왔지만요. 제가 또 용기 내서 방송에 나가면 더 많은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낱낱이 다 드러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잘 나가고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부러우면서도 얄미워. 시기, 질투, 뭔가 나랑은 거리가 있는 사람 같잖아요. 네, 근데 정말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거를 볼 때 용기 받는다는 거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방송도 용기 내서 나가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서 네, 나가게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힘을 주자, 네. 위로를 주자. 네. 그렇게 멋진 마음으로 방송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우 작가님 볼 때는 원래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그쵸? 또 바로 나오시잖아요. 네. 본인도 알고 있었나요? 아, 저 정말 몰랐는데요. 무대 생각도 잘 안 해봤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잘 맞나 봐요. 왜냐면 방송 나갈 때도 물론 너무 긴장되지만요. 이렇게 많은 분이 저를 바라봐 주시고 같이 웃고 울 때 네.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 그런 무대 체질인가 맞는 거죠, 이거? 네. 은비 씨는 강연이 체질일 뿐만 아니라 약이에요, 약. 약. 지금 하나도 긴장 안 하고 우리 나하고 놀고 있잖아요. 네. 계속 체질이고. 멋진 동작을 하시면서 따라하고 싶어지게. 네. 따라올 사람이 없어 이분은. 네. 따라갈 자가 없는 겁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춤만 막춤인 걸로. 사고 전에도 승무원 관련 책을 내셨고 사고 후에도 책을 내셨죠. 이번에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네, 소개. 네. 네. 제목이 뭡니까? 이 책은 가장 요란한 행복이고요. 네. 혹시나 누군가가 나는 우울한데 내 주변에도 다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만약에 다 이렇게 힘들다면 나부터 더 밝고 용기 내서 세상 밖으로 나가볼까? 다가가 볼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책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네. 그럼 가장 요란한 행복에서 네. 한 구절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길, 그리고 때때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자기계발 전문가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곁에 우울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따뜻한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밝은 기운을 전하는 사람, 항상 좋은 쪽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곁에 있는 사람의 어두움을 내가 환하게 비추기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기분 좋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웃음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말. 작가님 얘기를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영화 한 편 본 것 같거든요. 정말 기적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님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저는 무교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교였는데요. 조금씩 좀 달라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정말 저라면 못 이겨냈을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낸 사람을 바로 곁에서 볼 때 정말 저분은 신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픔을 다 이겨낸 걸까? 그렇지. 예.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과의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네, 소개해도 될까요? 네. 미라클님이었는데요. 네. 미라클 형님이 중환자실 뿐만 아니라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셨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미라클님이랑 친구인 걸 저는 항상 여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형님은 그때 전신마비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남편이 떨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갔대요. 근데 형님은 누워서도 웃으면서 농담을 해서 남편이 웃으면서 병실에서 나와버렸다고 정말 형 존경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극복했는지를 많이 찾아봤어요, 더.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몰랐던 부분들, 책과 형님의 방송, 유튜브를 보면서 형님과 형님의 부모님은 진실된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구나. 그게 전화를 할 때도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저 처음으로 네. 다친 이후에 지금 교회를 나가보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전 이런 관계가 인간이 맺자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빈 씨 주변에 좋은 기독교인들이 네. 은빈 씨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하게 하신 것 같고 네. 또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구티비와도 이렇게 닿았고요. 오늘 샤론의 꽃필 때 나오셔서 이렇게 멋진 자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은빈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전에는 제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재능, 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아프고 힘든 사람, 그리고 정말 마음이 너무 다친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게 저의 꿈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수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걸 드러내야 더 많은 사람이 응원해주면서 다가오니까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자 하고 싶고요. 곁에 가족과 친구가 있었기에 조금 더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었으니까요. 혹시나 외로운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어서 으쌰으쌰 신나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것도 쪽팔리게 여기지 말고 네, 길 가면서도 추고 싶으면 추는 거야. 네, 먼저 막 신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우리 우은빈 작가님의 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샤론의 꽃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희망의 꽃이거든요. 작가님, 저희가 오늘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샤론의 꽃이 기독교에서는요,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말해요. 샤론의 꽃이. 예. 은빈 작가님이 제 딸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상한 마음 잘 이겨내셨고 이 꽃은 지금까지 피워오신 삶에 대한 응원이자 축복입니다. 네. 제가 꽃을 전달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쁜 꽃 처음 받아봐요. 네, 정말 예쁘다. 예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은빈 작가님 꽃 받으신 소감 어떠세요? 아니, 저 이렇게 어여쁜 색깔의 꽃은 또 처음 받아보거든요. 정말 예쁘네요. 네. 후각 훈련으로 꽃향도 맨날 맡아야 된다고 큰 병원에서 그랬는데요. 오늘 이거 꽃향으로 후각 훈련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